네, 안녕하십니까.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봄의 향연.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은 지금 현재 꽁꽁 냉각되고 좀 한산합니다. 요즘은 부동산 시장이 저를 연상케 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요즘 매도와 매수, 투자자와 또 팔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가 좀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새로 좀 투자 좀 해볼까 시장에 나가보면 갑자기 가격이 올랐던 부분은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시세는 생각보다 내려가지 않고 있고 또 매수했던 분들은 생각보다 또 올라주지 않고 시장이 불안하니까 서로 불안합니다. 매도와 매수가 불안한 시장. 여러분도 혹시 이런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화 주시면 여러분의 불안을 좀 더 말끔히 해소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불안한 마음, 이 불안이라는 단어는 봄이라는 계절과는 좀 안 맞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설레는 마음이 필요한 계절인데 여러분의 불안 덜어놓으실 수 있도록 저희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이용하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먼저 또 오늘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부동산 시장의 투자 노하우, 부동산 꼭꼭 박사의 강의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오늘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예, 오늘은 좀 농담같이 좀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지금은 20년 이상을 사실 분들에게 아주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과거를 살아온 것보다도 앞으로 20년, 30년 살아가실 분들한테는 이런 정도도 하나의 재테크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부동산 투자 대출을 두려워하면 부자가 되기 어렵다. 그래서 기초 체력을 단련한 후에 대출을 활용하라라는 제목입니다. 기초 체력을 좀 단련을 해야 되겠죠. 기초 체력은 뭘까요? 기초 체력은 일단 투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투자 관심. 지금 여러분의 손에 1억, 10억이 있다 하더라도 투자의 세계를 모른다라면 모든 세계는 새로운 세계가 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시키더라도 공부를 하던 운동을 하던 아니면 어떤 취미 생활을 하더라도 모르면 생소하고 두렵죠. 그래서 기초 체력을 단련하는 기본적인 것은 투자에 관심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세계를 조금씩 알아가는 공부를 좀 해야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시간이라는 그런 경험이 좀 필요합니다. 부동산이라는 세계는 경험을 특별하게 책을 열고 또는 유튜브를 보지 않고도 이 기초 체력을 다질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투자 세계, 부동산에 대한 관심, 그리고 가격의 흐름, 전세, 월세 가격의 흐름, 그리고 투자자들이 어떤 선호도를 갖는 그런 것들만 경험을 쌓더라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또 단기 투자, 중기 투자, 장기 투자, 그리고 주거와 투자의 어떤 분리와 또는 또 혼용을 생각하신다면 좀 더 깊숙이 내려가서 공부할 수 있겠죠. 부동산 공부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전문가만 잘 따라오더라도 쉽죠.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라는 공부 먼저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투자의 기간을 놓쳐가지고 공부하다가 가격 꼭 떨어질 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발품을 팔아라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발품을 팔아야 공부한다고 합니다. 발품 팔려다 보면 다리만 뒤지게 아프고 그리고 또 관절 상해가지고 투자할 때 정녕 가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적어도 모든 세계는 스승이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기초 체력을 쌓으시려면요. 어떤 투자를 하든 어떤 취미 생활을 하든 스승한테 투자를 하든 안 하든 먼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의 스승은 여러분 주변에 모두가 스승일 수 있습니다. 단 경험이 있고 부동산에 대해서 단련된 사람이 스승이 돼야 되지
뭐 부모랍시고 무조건 애들 가르쳐서도 안 되고 친인척 또는 학교 선생님이라고 해서 애들을 부동산 투자를 바로 가르치는 건 올바르지 않다. 꼭 경험을 가지고 있는 스승과를 만나고 가급적인 경험이 많은 쪽 또는 투자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안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스승은 항상 뭐죠? 트러스트, 진실과 양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스승이라도 양심이 결여되면 결국은 가르치는 스승을 괴롭게 하거나 거의 뭐 마음 아프게 해서 거의 사기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것들이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기초 체력 갖췄는데 대출을 좀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경험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강의 안 들어도 되겠죠. 대출 이미 활용하고 또 돈을 많이 벌었을 테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30대, 40대, 50대 은퇴한 사람들 보면은요. 30대는 아직 지금 현재 돈을 좀 모아야 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무래도 적금이나 이런 어떤 목돈을 좀 만들려고 노력하는 층이죠. 하지만 30대와 40대가 그래도 안정적인 젊음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 월급,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30, 40대가 더 대출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50대 넘어와 가지고 은퇴를 앞두고 대출 받아서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정리해고되거나 은퇴하고 나면 대출 이자를 갚을 길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혹시 가정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자녀분들에게 대출 받아서 투자하라고 하면 제가 잘못된 거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경험을 잘 살려가지고 오히려 30, 40대에서 대출을 좀 활용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더 낫다. 단 오를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되고 오를 지역과 오를 때 타이밍을 잘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은퇴자 한 분을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분은 은퇴를 하셨으니까 60대 초반의 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20년, 30년 전으로 거슬러 갔을 때 그때 부동산 가격이 안 올랐고 쌌을까요? 아마 지금으로부터 내려가서 2000년, 21년 쭉 가다 보면 그때도 가격은 언제든지 폭등한 시기가 있었고 가격이 내린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또 화폐 가치가 뚝뚝 떨어진 나라는 없지요. 지금 현재 1달러에 0.3개 붙은 나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가면 이 전광판에 올리기가 싫어하는 화폐 중에 하나입니다. 1불에 1100, 1200, 0.3개 붙은 나라는 아마 베트남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저기 가까운 동남아 필리핀도 1불에 50페소니 이렇게 한 정도로 두 자릿수입니다. 0 하나 붙어 있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 1불에 0이 3개 붙어 있는데요. 그 이전으로 가보면은 전이라는 돈이 있어요. 엽전 한 장 할 때 전. 그러다가 일제시대 돌아오면서 환으로 바뀌었다가 2010년에 19년도 부동산 가격과 주식 가격이 어마무지 올라가지고 20배, 25배 올라가지고 그때는 아마 1900년 초반, 1910년대 초반에는 더 이상 우리나라의 땅값, 부동산값 안 오른다라고 얘기했었고 주식값 안 오른다고 했었지만 그로부터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은 또 다시 엄청난 과정을 거치면서 환이라는 단위는 아예 없어져 버리고 원이라는 게 생겼죠. 과거에 정말 보통 70년대에 라면 하나에 20원에서 60원 오를 때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을 거고 70년대 초반에는 10원짜리 하나만 있었어도 그 영과 약과를 10개를 사 먹던 시기가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10원이 1원짜리처럼 지금 현재 취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이 0이 너무 많아서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0 하나 떼서 화폐가 나올 날도 오지 않을까. 아니면 원에서 다시 원 했으니까 원에서 화폐를 대한민국이니까 다시 또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를 1국으로 바꾸는 어느 화폐 개혁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화폐 개혁이 뭐를 떠나서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왜 오를 수밖에 없느냐 이거죠. 결국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고 계속 돈을 찍어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자산과 부는 시간이 갈수록 화폐는 많이 쏟아져지고 또 국가의 예산은 높아집니다. 부동산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오른다 내린다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사회적 비율도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70년대 1억이었던 게 지금도 1억이라면 가치가 뚝 떨어졌을 뿐더러 70년대에 어떤 동네에 자기의 재산이 10%였다면 1억을 가지고 지금은 0.0001%밖에 안 되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똑같은 땅의 사이즈를 가지고도 2000년대 전에는 1억이었다면 지금은 100억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수치적으로 100억으로 늘은 거지 100억 이때 당시에 예산이 만약에 100조였다면 우리나라 예산을 100조 썼다면 지금은 약 100억이었다면 지금 100억 정도 됐을 때 1조로 지금은 470조를 쓰고 있는 거니까 사회적 돈에 대한 비율은 같다. 1억이나 100억이나 수치적으로는 금액은 커졌지만 사회적 재산의 비율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출을 좀 미리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같이 입사를 해서 돈을 연봉을 3,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돈을 쓰고 매달 100만 원씩을 적금을 붓는 사람이 있고 매달 이자 100만 원을 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지금 현재 3.5%의 이자를 했을 때 100만 원의 이자를 내는 사람은 3억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3억 정도 대출을 작년까지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지금 현재 대출 규제가 있습니다. 지금 규제를 정부가 너무 경기가 과열돼 있으니 너 대출하지 마 하고 은행에 했더니 은행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대출을 안 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온 나라가 지금 현재 자영업까지 지금 현재 너무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고 사람들은 대출 기재 동안에는 불안하죠.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 주도의 경제 성장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돈 좀 주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지금 현재 악순환이 계속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 대출 규제는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대출이라는 걸 규제를 풀면 계속 못하게 한다면 유동성이라는 게 사라지겠죠. 그럼 국가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서민 경쟁력은 경제력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잡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적금을 붓는 사람이 10년 동안 적금을 부으면 얼마가 될까요? 계산해 볼 필요가 있겠죠. 1억 2천만 원 정도가 원금이 모아지겠고 이제 복리로 계산된 이자가 1.8% 정도 되니까 한 2, 3천만 원 정도 이자가 붙어 있으니까 결국은 한 1억 5천만 원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인건비가 7%가 계속 오르다가 작년에는 약 17% 정도 인건비가 올랐고 올해는 약 10.9% 정도의 인건비가 이제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다 인건비가 오르는 게 아니고 최저임금이죠. 그러니까 월급이 일자는 175만 원, 약 5만 4천 원 정도가 안 되면 최저인건비니까 이 월급 이상을 줘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알바를 뛰면은 8,600 얼마인가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월급 받는 것보다 알바를 뛰면은 더 돈을 많이 되니까 이제는 월급 생활 안 하고 알바 생활을 하려고 하죠. 이게 이것도 하나의 신기현상인데 사회적으로는 불안정한 좀 현재 사회 경기 이런 걸 악화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인건비가 높아지니까 물가가 내려갈까요? 물건 이제 요즘 언론에서 물가가 0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인건비의 상승은 곧 원자재의 상승, 그 다음에 물가의 상승을 연결시키게 되겠죠. 그러면 1억 5천이라는 돈이 과연 10년 후에 1억 5천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친구는 100만 원의 이자를 내는 친구가 있어서 3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갭 투자를 했습니다. 어디에다가 강남이든 강북이든 어디든 한번 했더니 10억짜리를 예를 들어서 전세 7억을 끼고 샀는데 과연 10년 후에 과연 이게 10억밖에 되지 않겠느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10년 후면은 지금 현재 샀던 가격이 10억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전세 가격만
10년 후면은 10억으로 올라가 가지고 원금 3억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세값이 10억 올랐다면 당연히 매매가도 한 3억 이상 오르겠죠.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10년 후에는 15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13억에서 15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지금 갖고 있는 제 주택을 팔고 안 팔고를 떠나서 자기의 자본적 가치가 좀 더 상승했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만약에 이 친구가 10년이 됐을 때 연봉도 높아지겠고 또 이때 가면은 3억이라는 대출이 화폐 가치가 더 떨어져서 1억 5천원의 가치밖에 없을 때는 이걸 굳이 집을 팔지 않고도 내가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죠. 우리는 지금 현재 투자의 세계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투자한 데는 망하지 않고 손해나지 않는다는 기본 전제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실력이 필요하겠죠. 꼭 저는 무조건 대출을 받아서 성공한다기보다는 이러한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의 실력을 좀 키워서 대출도 활용해 가지고 나중에 좀 가격이 올라서 오를 지역을 잘 선택하면 오르겠죠. 올라서 같이 좀 부자가 되는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왜 대출을 좀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투자의 세계를 모르고 저축만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10억을 모았다고 할게. 20년, 30년, 25년 일을 해가지고 저축으로 10억을 모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다른 투자의 세계를 모를 경우 투자를 할 수가 없고 모든 게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10억이라는 가치가 과거 한 10년 내다 보면 그때 10억은 큰 돈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억이라는 걸 가지고 서울의 웬만한 주요 새 아파트 20평대 아파트도 들어가기도 힘든 시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만큼 화폐 가치가 낮아졌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미래에도 현재의 새 아파트들 또 좋은 주요 지역 아파트가 계속 10억을 유지할 수 있을 거냐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 본 건 늘 가격이 오르내리곤 했지만 2000년에 3억짜리가 2010년에는 10억이 되고 중간에 8억, 7억 떨어졌지만 지금은 15억 되는 걸로 봤을 때 화폐 가치의 하락은 결국은 부동산 그리고 또 주요 지역들의 가격 상승 그리고 인건비의 상승과 물가의 상승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언제든 어떻게든 돈을 좀 더 남들보다 벌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투자의 세계 꼭 부동산이 아닐지라도 갑작스럽게 들어가면 모든 게 두렵고 황망하잖아요. 근데 좋은 투자는 1초, 5초에 결정될 게 많이 있습니다. 미리 이렇게 기초 체력을 단단히 하고 오신다면 좋은 물건 나올 때 바로 사셔서 부자 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투자는 관심만으로도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출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쌓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